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일과 굴리기에 이때까지 예불, 그 다음에 좌선, 그 다음에 어저께는 원노트를 했습니다. 그 만다라처럼 풀은 이게 만달라 아트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 지금 중간에 나의 인생이라고 정중간에 쓰고 이렇게 지금 오신 분도 있고 어제 참여 못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요 가로 9칸 세로 9칸에 내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이제 어저께 촬영을 해놨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그거를 차분히 한번 해보시고 집에서도 이거는 지금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원노트 제가 다 드렸죠. 그때 탄영거사님이 이거를 보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처럼 이렇게 원노트에 그려서 이 원노트에는 볼펜으로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연필로 쓰고 지울 것이 있으면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쓰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딱 자기 원노트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반드시 작성을 해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로 하는 거하고 그냥 들은 거 그리고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저께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해보면서 자기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는 하나 여기에 적어도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면 나의 변화를 하기 위한 자기의 말하자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를 해야 거기서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빠른 분도 있고 변화가 느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빠르다고 빨리 가나? 느리다고 늦게 가나? 아닙니다. 그 속담에 빨리 간다 닿지 말고 가다가 중지하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지요. 옛날에는 절절 외웠는데 요새는 그것도 하도 안 하니까 이 뜻은 그런 거 있지요. 그러니까 저 마스크 끼고 있는가 봐요, 내가. 하도 마스크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요새 마스크하고 한 몸이 돼서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나, 안 끼고 있나,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럼 오해해야 되노? 그래도 앞에는 그대로 해야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은 이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데 진짜 유치원에서 배울 거 다 배우면 어른 돼서 배울 게 없어요, 사실은요. 지식이나 배우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살이 기본은 유치원에서 진짜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생을 마감하고 내가 생을 살 때 뭐라고 하나, 그래도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선원장 아니랐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는지 몰라요. 저도요. 근데 이제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할 일도 여러 가지고, 또 제가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하는 거죠, 저는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 이렇게 참 너무나 이게 좋더라. 이게 하다가 보니. 그래서 야, 이거 어저께 그 제가 회항에 그 법회 있었고 선언 운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거기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선언 운영 및 법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따로 해서 또 한 페이지에 적고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을 때 이 페이지는 남겨놔야 돼요. 이 페이지에서 더 필요한 게 나중에 생각날 수 있죠. 그럼 이 페이지에다가 말하자면 부가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만 적는 거예요. 한 페이지만. 이렇게 한 페이지씩만. 이렇게 한 페이지씩만. 이렇게 적다가 보니까 이렇게 쭉 적어 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적는 사람하고 적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4가지, 거기다 플러스 4가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가지에도 4칸에 다 못 넣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가 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는 중고등학교부터 배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안 배우고 그냥 지나와서 어른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자기 거를 잘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기 선원장 만나는 거하고 그 밑에 적어 놓은 게 신명 법사 만나기예요. 새말기를 전법할 수 있는 10명의 또 법사님을 만나는 게 제 원이거든요.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그 인연과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자기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전에 있는 거 달달달 풀이나 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하우가 쌓이려면 이렇게 스스로 해봐야 남에게도 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자,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축원입니다. 축원 한번 보시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 4번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예를 그냥 든 것인데, 지금 이제 다 축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패턴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축원을 하는데, 축원의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욕심과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차고 딱딱한 얼음과 같습니다. 욕심이 많아도 사람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성을 내도 굳어버려요. 그지요? 욕심이 많고 성이 나면 몸이 다 신경계통서부터 이게 막 그걸 뭐라고 하나, 이렇게 언밸런스를 이루지요. 그래서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은 거는 본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공유와 연기. 예, 그렇죠.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공유와 연기하면 그 문자 쓰는 거지요. 더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모습공식. 모습공식도 되지요. 그러니까 1차의 모든 모습들은 뭐다? 헛거다. 가짜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지요. 1차의 모든 모습은 가짜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뭐다? 전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도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오고 성내는 것도 어리석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뇌 중에서 가장 깊고 깊은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이라는 것, 욕심도 진짜라고 해서 자꾸 내가 있다라고 해서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건 있지요. 결국 어리석은 마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차고 딱딱한 얼음과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축원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터득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욕심은 조금 덜 부리는 편인데, 이 성냄, 화가 나는 거, 성나는 거, 정말 이치에 맞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성이 나는 거. 이것이 차고 딱딱한 그 얼음과 같다는 것을 느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좌선을 가만히 하고 있는데 그 성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이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문제다 하는 데서 더 성남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차고 딱딱한 얼음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축원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축원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랬죠. 미운 사람, 마음에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축원을 하려고 하니까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말이잖아. 나오는 말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하고 썩내는 거하고는 너무 입안이 반대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입 간지럽고 낯 간지럽더라고요. 그게요. 처음 하는 날이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둘째 날도 하고, 셋째 날도 하고, 넷째 날도 하니까. 아,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다 보니 마음이 슬슬슬슬 녹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일이네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왜 천자문 서당에 천자문 계속 그거 외우는 공부를 하잖아. 외워서 막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 나오게 하잖아요. 그 공부 방법이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불성도 그냥 좋은 글귀를 암송을 해버리는 거죠. 암송을 해서 어디 길 가다가 턱 부딪히면 그냥 그게 줄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나하고 체화가 돼버린다. 체화가. 그래서 축원을 계속하면 차고 딱딱한 얼음이 녹아서 따뜻한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일단 따뜻해서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따뜻해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을 축원하기. 사람들이 축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남을 먼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 재산이 든든해야 자기 곳간에서 막 퍼줘도 정말로 괜찮지. 내가 지금 그 쌀떡에 쌀이 딸랑딸랑한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거 준다는 거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을 축원하기. 그 다음에 가족과 주위 사람 축원하기. 그 다음에 특히 밉거나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사람, 꼭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어떤 사건도 되고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축원하기. 집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내 마음에서 스스로 녹아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된다고. 근데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해보면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축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를 축원할 때 제가 이거 보면 부처님을 꼭 3번을 불러요. 이제 내 부처님을 부르는 거죠. 또 불보살림의 가피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일심행에게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저는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좋은 인연이 있으면 못 살 것이 없겠더라고요. 이 축원을 막 오랫동안 해보니까 저도 축원을 할 때 수없이 글귀가 바뀌었어요. 수없이 바뀌다가 보니 나중에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이게 사람이 변화한다거나 이게 이제 성내는 마음이 스스로 이게 녹아나는 것도 변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이 전부 다 헛것임을 아는 거지요. 비었음을 아는 것인데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해요. 참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없으면 용기가 안 나요. 몰라 한 번쯤 ปุ๊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꾸준히 오래가는 깊고 깊은 용기는 큰 용기는 지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가 하다가 보면 좋은 인연이 자기가 인연과 조건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인연과 조건을 만들어서 좋은 인연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차고 딱딱하면 좋은 인연은 자꾸 내치고 나쁜 인연을 자꾸 자기가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센 지남철은 부처님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처님 같으신 경우에도 250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우리도 부처님한테 지남철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조그만 쇠지요. 부처님 지남철이 워낙 세니까요.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나도 강력한 진앙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부처님만 강력한 진앙철이 아니라 내 자신도 강력한 진앙철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일 처음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그 다음에 용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많은 좋은 인연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문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일심행에게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서 일심행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법하고 새말귀와 보림선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지이다. 이렇게 저를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일 제가 보고 저를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축원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축원하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 이름을 한 사람을 다, 이제 손자, 사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르고, 또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세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보림선언 도반들과 그 가족들, 대한민국 사람들, 지구인들, 그리고 우주법계의 일체 중생들, 이렇게 해서 나에게서 영역을 확대를 해서 우주법계에 있는 일체 중생까지 이렇게 해서 쭉 그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 놓으면, 문장을 이렇게 원노트에 축원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머리로 골아프게 생각할 거 없지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면지 그거 전부 한 장씩 다 드리십시오. 지금 거기도 자기 그 노트랑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노트 가지고 오신 분은 노트에 쓰시면 되고요. 노트 없으신 분은 거기에다가 전부 해서 축원하는 것을 지금 자기가 매일 축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직접 지금 써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노트 있으신 분은 노트에 쓰시고요. 없으신 분은 이면지 받아서
자, 지금까지 이제 쓰신, 거기서 이제 더 쓰실 분은 그 뒤에다가 더 이제 그걸 하시고요. 이렇게 자꾸만 이걸 써보면은, 자꾸 축원을 하다가 보면, 이 일과분리를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발전을 하게 돼요. 안 하면 몰라요. 그런 부분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이다. 이렇게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하면은 1도 못 하는 거지요. 근데 1이다. 이랬으면은 계속해서 하면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일과를, 그러니까 이름은 뭐 축원이다, 감사다 막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가면 그것이 하나의 바탕에서 참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이제 팁을 제가 이제 자꾸 해 보니까 팁을 한 본인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축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페이지 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들 한 페이지를 쓰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셋이거든요. 자녀가 셋이니까 3명의 자녀를 각각 다른 페이지에 왜냐면 그 자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각각 다르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씩 써서 항상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쓰고 여기는 남겨놔요. 그래서 여기 다 차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더 쓴다. 이게 여기에 쓸 내용이 있고 또 여기에 쓸 내용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 1번에 좀 더 세밀하게 써야 되면 요 옆에다가 쓰면 되겠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걸 써보면요. 글을 참 써보면은 정말로 정리가 잘 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성찰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또 심리 상담하는데 일기 쓰는 걸 되게 권하지요. 무영 선생님. 사람 따라 좀, 그렇지요. 사람 따라 쓸 수 있는. 쓸 수만 있으면 진짜 좋은 거지요. 쓸 수만 있으면.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쓴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그 선원 같으면, 정말로 그 이혼 단계에 있던 부부 두 쌍도 이혼을 하지 않고 그걸 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굉장히 상사한테 갈구는 거 있죠. 상사가 그 갈구는 걸 당하는 그 사람도 정말로 희한하게 그 상사가 그 상사가 다른 데 가면서 이 사람을 그 직원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곳에 딱 찍어주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상담을 했는데 도저히 상사가 너무 자기를 갈구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원을 해보자고 축원을 하고 감사 노트를 써보자고 그렇게 했더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했죠.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겠나요. 모든 것이 간절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 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지 않냐 이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간절하냐. 간절하는 말하자면 수치가 10%냐 20%냐 30%냐 40%냐 간절하면 어떻게 되죠?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서 비 올 때까지 하듯이
간절의 농도가 그게 짙으면 짙을수록 끝까지 하거든요. 조그마한 그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다 뛰어넘고 가거든.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은 길 가는 돌부리에도 채워서 넘어지네. 채워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 조금 다쳤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보는 상사인데 얼마나 자기를 갈구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그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간절하게 한 겁니다. 매일매일 이 일과를 굴리면서. 그랬더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상사가 되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저한테 선원장님, 그 자기 상사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빨 봤네 이랬어요. 기도빨 봤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하냐 안 하냐 본인에게 딸린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조그만한 그게 질문이 출근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나누게 할 때 자기의 그거를 이제 한 가지씩 얘기할 그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있는데 참말로 이 감사 노트를 쓰면 감사를 하면 진짜 요새 말로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게 서프라이즈다. 이게 상황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 이 감사를 딱 하고 감사를 쓰기를 시작을 하면 이상하게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가 변해버리죠. 자기가 변해.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는 세상이고 듣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 같이 있어도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육근, 육진 경계가 다 다르게 보입니다. 육진 경계가. 세상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똑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다 다른 세상에 삽니다. 다 다른 세상에 살아요. 근데 그 세상을 어떤 식으로 자기 인연과 조건에 놔둘 것인가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감사를 하면 그 인연과 조건이 강력한 힘으로 바뀌는 것 같아. 희한하게. 정말로 강력한 힘으로.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많은 사람, 성향, 또 내가 굉장히 괴로울 때, 또 어떤 상황, 사건이 있을 때 정말로 감사를 하게 되면,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국면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치를 알지요. 어떻게 되냐? 자기가 변하니까,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변하니까 그 상대되는 육진이 변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행복의 시작, 자기 성찰을 위한 매일 감사 노트 쓰기, 일상에 대한 모든 감사, 그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정말로 그건 대단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새 기후, 환경이 오염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 산불이 그냥 뭐라고 할까, 끊이지를 않고, 또 산불이 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고, 또 녹지가 없어지니까 또 기후가 또 거기에 충격을 받고, 우리는 또 엄청나게 많은 소모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그 세상이 오고 있다.
그럼 우리 자손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상에 대한 모든 감사. 그 다음에 저는 하루 3개 정도 하루 3개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는 너무 작아. 3개는 3개 이상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 3개 이상 쓰기. 또 권하는 것이 뭐냐면 손으로 직접 쓰기. 손으로 직접 쓰기요. 저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서 노트에 쓰는데 이제 요새 IT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다 쓰지요. 그 노트북이 그냥 노트니까 이게 핸드폰이 그러기는 한데 직접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 글을 쓰면은요 이렇게 찍는 거하고는 다른 현상이 이게 뇌에도 이게 연필로 글을 이렇게 쓰면 상당히 가라앉아요 마음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쓰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자꾸만 떨어져 갖고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완전 도배를 해버렸는데 이 감사노트 쓸 때도 저는 이렇게 씁니다. 한 면은 비우고 한 면은 씁니다. 이렇게 한 면을 비워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다가 보면 여기에 또 쓸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한 면은 비우고 한 면은 이렇게 쓰고 여기는 비워 놓습니다. 마음에도 여백이 있는 것이 되게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해놓으면 이 여백이 있으면 요 여백이 있는데 얼마든지 다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막 꽉 채워 놓으면은 여기 나중에 하나 정도 넣고 싶어도 막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제 예거든요. 그게 제 예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감사노트 첫 줄에 저는 이제 일심행이니까 일심행과 우리 가족, 저는 일심행을 길러주고 성장시키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길러주고 성장시키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들을 길러주고 성장시키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3개를 쭉 쓰다가 이제 또 어떤 날은 몽땅 합쳐서 그냥 이렇게 1개로 쓰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다거나 마음이 이제 또 싱숭생숭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러면 일심행을 따로 띄어서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또 누구도 따로 띄어서 이렇게 적으면 한결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쓰고 누구 그래서 일심행을 길러주고 성장시키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노트를 이제 아침에 쓰면서 저는 아침에 쓰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지요? 자기 쓰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저는 아침에 쓰는데 일심행을 길러주고 성장시키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딱 하면은 정말 마음이 포근하고 이렇게 뭐라나 되게 이게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감사노트를 씁니다. 지금 감사노트 3개만 써볼게요. 오늘 감사노트 3줄을 직접 써볼게요. 지금요.
자, 대부분 다 쓰셨죠? 우리가 절에 가면, 만약에 100일 기도한다 이러면은, 스님, 그 절에도 돈을 내지요. 근데 자기는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해, 기도를. 축원하는 것도 누가 해요? 스님이 그냥 법당에서 사시불공 이런 거 할 때 스님이 하시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돈만 내놓으면 그냥 그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안 돼, 영 없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축원도 자기가 축원해야 되고 발언도 자기가 해야 돼. 자기 발언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축원 자기가 해야 해요. 감사도 자기가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선언에서 지금 하는 요 일과 굴리기는 자성 발언, 자성 축원, 자성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불할 때도 뭐예요? 예불하는 자와 그 예불을 받는 자가 둘이 아니거든요. 내부처가 내부처에게 하는 거지요. 내부처가 내부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 예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자성 삼귀이죠. 자성 삼귀입니다. 그래서 자성 예불이 되고, 자선이야 자성을 밝히는 거니까 자성 자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자성 발언이 되고, 또 자성 축원이 되고, 자성 감사가 되고, 자성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이게 맞아면 클래스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예요. 근데 그 클래스를 누가 만드느냐?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저 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그 자성에서 하는 그런 말로 하자면 고급진 발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성 발언, 자성 축원, 자성 감사. 참 감사 노트 좋은 겁니다. 감사 노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그 수단 방편이 됩니다. 제가 감사 노트를 쓰는 어떤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성품이 너무나 과격하고, 남자분이 또 너무 말 안 듣고, 또 그냥 이게 무조건 깃발 들고 나만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단칼에 그냥 그걸 해버리는 그런 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이 한 부장님 정도 되신 것 같아, 그분이. 그런데 그러면 가정에서도 가족 관계가 좋지 않지요. 근데 회사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회사에서 감사 노트 쓰기 캠페인이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 할 수 없죠. 부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 노트를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감사 노트를 쓰기를 시작을 했더니 사람이 그냥 싹 변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다른 때는 이 부장님한테 사람들이, 그 아래 사람들이 오지를 않죠. 그런 사람한테 누가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칼인데 옆에 가면 베이는데 누가 오겠냐고요. 그지요? 가족들도 가면 베이는데 옆에 가면 베어버리는데, 근데 본인이 칼인 걸 몰라. 그래갖고 이제 감사 노트를 계속 쓰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그 가족들 하고 나중에는 애들이 아빠하고 끌어안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저 집이 저랬나 하고 이제 그때 그 TV에 나왔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보니까 안 그랬답니다. 전혀 안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인 선물에 100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 노트, 부인에 대한 감사, 그걸 매일매일 써가지고
딱 족자로 만들어 가지고 부인한테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냥 감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100개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부인에 대한 감사가 100일 동안 써서 그거를 이제 족자를 만들어서 주고, 애들한테도 생일날 그걸 다 족자로 해가지고 그 애들에 대한 감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감사를 다 써가지고, 그거 진짜 좋은 선물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말을 하기를, 내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그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지요. 감사 경영, 고객 감사, 하여튼 감사자가 요새 감사 신문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신문에 감사 신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줄씩 써보면 과연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고마움 속에 풍덩 빠져 있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이게 바로 공덕장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우리 안 믿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만법이 벌어져 있고, 본래 이 만법이 벌어진 바탕자리가 본래 공덕장이라고 나오거든요. 부처님 경전에 공덕장인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게 공덕장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백봉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너거는 물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목말르다고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물속에 있으면은 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표고사님, 네. 물속에 들어있을 때 목이 말라. 근데 그 물이 진짜 좋은 깨끗한 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입만 벌리면 돼요. 입만 벌리면 되는데 자기 입은 안 벌리고 어떻게 한다? 계속 물 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공덕장이라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물이 저절로 들어가. 그래서 자기 입은 깍 닫아놓고 계속 물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백봉 선생님이 우리 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 감사노트 꼭 만약에 내가 일과 굴리기 중에서 정말로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으면 감사노트를 한 줄씩 써보는 거예요. 그것을 권하는 것이 제일 빠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빠를 수 있고 남들도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자기는 안 하고 니 감사노트 써봐. 얘는 벌써 이 사람이 감사노트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 써봐 하는가 하고, 자기는 안 하고 남 보고 써봐 하는가 하고는 벌써 여기서 풍기는 향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입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표정, 제스처, 이런 또 말의 그 톤, 이런 것들이 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노트를 쓰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실천이요. 실천, 이거는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이렇게 돼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습공식도 하고 바탕공식도 하고 반문 공부, 새말기 굴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회 및 새말기 안내서, 또 이 말 한마디, 또 우리 백봉 선생님 녹취록, 법문,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실천에 대해서는 거기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로 하잖아요, 지금요. 네, 이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뭘 한 개라도 실천을 하고, 정말로 시간을 꼭 내서, 시간을 적어도 집에서 30분이나 1시간을 내서, 이 만달 아트, 이거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또 하나 적고, 또 하나 적고, 또 하나 적고. 이 칸을 자꾸만 메꿔 가는 겁니다. 칸을 메꿔 가시고, 특히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제가 요새 ETF라고 주식 투자를 한 주식만 사는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1,000얼마, 이렇게, 10,000얼마, 이렇게 하대요. 그래서, 요새 뭐 동학개미가 그렇게 유행이 돼요. 그래서 나도 유행의 첨단을 한번 걸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되어 있냐면은 경제에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라고 쓰고, 자,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정말 ETF라는 게 다 있대요. 저는 주식은 한 종목씩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여러 개가 모여서 한 군락을 이루어서 그것이 하나의 종목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주식 투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주식 투자 이렇게 해서 딴 면에다가 하나를 이제 딱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간을 내 가지고 원칙이 뭐냐면은 철학과 지혜가 있는 투자. 요것이 이제 그 투자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는데 철학과 지혜가 있는 투자. 근데 철학과 지혜가 있는 투자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죠.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요 밑에는 세밀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재미삼아 제가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젊은 사람들 같으면 막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요새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경제에 내 집 마련이 한 칸이 들어가겠죠. 내 집 마련이 들어가면 여기에 한 면을 할애를 해서 한 면을 할애를 해서 내 집 마련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투자를 하는데 철학과 지혜가 있는 투자,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잘 굴리자. 그 다음에 평생 경제 자유인이 된다. 만 원짜리 사가 평생 경제 자유인이 된다는 않겠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눔을 실천한다. 이익이 생기면 나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기다림의 투자. 이렇게 이제 다섯 개가 내가 이거를 하는 이렇게 골격이 됩니다. 골격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쏠리고 하면은 종이 되면은 언제든지 놓아버린다. 언제든지 나는 놓아버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나는 종이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지혜가 있는 투자는 이제 뭐 그 회사와 나는 동업자다. 그 동업자가 크기를 나는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을 이제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정도 한다. 매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칙을 정해놨죠. 원칙을. 그래서 이거는 실예를 들은 겁니다. 뭐 저는 요새 바쁘고 하니까 그거 뭐 관심도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구체화가 된다는 겁니다. 구체화가 돼서 이 머릿속에서 지진이 안 일어나. 왜냐하면 내가 딱 그 말하면 줄기를 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막 격가지를 붙들고 막 흔들리고 하면은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적는다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는 편집할 겁니다. 그죠? 요거는 편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 내가 꼭 이거는 해야 된다 하면 그 원노트에 이렇게 머리로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로 지지고 뽑지 마시고 딱 테마를 적어갖고 거기에서 해결되는 거를 한꺼번에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면서 자꾸 하나씩. 우리 그 가장 그 신뢰가 묘강이 그 소극장 지을 때지요. 그 묘강이가 소극장 지을 때 정말 안 되는 일이었거든.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그래서 묘강이가 그때 말을 해서 그래, 네 원노트에 소극장 말하자면 뭐 속장 건설이면 건설, 뭐 짓기라면 짓기 이걸 딱 테마를 먼저 정해라.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어떤 것이 그거 하는가 순서대로 적어라. 그래갖고 우리 재미 봤지요? 묘강이 재미 봤지? 네. 자, 일과 굴리기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꼭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